한 가지만 조금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게, 우리 본문 텍스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런 말을 할 수 있어. 일단은 작품 외부의 서술자잖아. 그죠? 근데, 첫 번째 장면은 수지, 두 번째 장면은 수철.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좀 서술할 것 같아요.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내면을 서술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전지적 작가죠. 근데 이제 요 말 자체는 우리한테 크게 영향가가 없잖아, 이제. 풀어서 말하는 거 요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는 오목이 장면보다는 수철이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철이 장면을 봤을 때 수철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이는 게 수철이 여기서 중산층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유복한 환경을 누리고 있는 인물로 나오는데 이 중산층의 뭐라 그럴까 위선, 허위의식 요런 게 조금 비판의 대상이 되는 요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목이를 비판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는 수지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 교재 텍스트에는 그건 없어요. 근데 수지도 똑같죠. 수지도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수철이랑 마찬가지니까. 수철이랑 수지는 같은 맥락에서 묶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목이는 이제 반면에 혼자 이제 외롭게 쓸쓸하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인물로서 그려진다라는 것까지만 체크해두고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려울 게 없죠. 되게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의 예상되는 갈등. 그뭐 특별한 반전이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다분히 작품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지문으로서의 가치를 이야기하자면 내가 뭐 작품 평가를 어떻게 하겠어? 어, 감동이나 뭐 이런 재미 이제 있어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런 것 같아요. 여튼 가봅시다. 자, 1사후퇴 때 국적 인원 피란길에서 수지 나오긴 하죠. 먹을 것을 빼앗기 싫어서 동생 오모기의 손을 일부러 놓아버린 채 혼자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뭐 어렸을 때이긴 하지만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죠. 어린 시절의 수지의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가족을 잃은 오모기가 나오죠. 오모기. 고아원에서 성장하게 되고요. 전쟁 중 부모를 잃은 수지와 오빠 수철은 부모의 유산으로 유복한 생활을 하는데, 괜찮죠? 자, 고아원에서 자란 오모기는 입시학원에 급사로 취직하여 그곳을 거쳐 삼아 지내다가 설 연휴가 되자 혼자 남게 된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오모기와 수지 수철이의 지금 생활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대비가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하나만 잡고 갑시다. 대조적인 삶을 사는 인물들. 혹시나 해서 체크하고 갈게요. 오모기 본문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오모기의 원래 이름은 수인이었어요. 어, 수지 아니야. 수철, 수지, 수인 이렇게 남매였던 거지. 여튼 가봅시다. 공화로 자랐으면서도 그렇게 홀로 있어 보긴 처음이어서 모기는 그 무서움증을 이겨내보려고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그러자 사면의 벽이 여기만 좀 체크를 할게요. 즉각 같은 물음으로 그녀를 조소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내면이기는 하지만 표현 자체로만 보면 벽을 의도한 거죠. 인물을, 내면을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물의 내면. 외로움과 쓸쓸함. 이런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너는 누구냐? 자, 그 악랄한 조소에 그녀는 위축되고 마침내 흔적도 없이 소멸해 버릴 것만 같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되게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절이잖아. 그렇죠? 명절 때이니까 사람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무슨 뭐 고향으로 가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혼자인 거니까. 그렇죠? 내려가 볼게요. 외부를 향해 굳게 셔터가 내려진 7층 건물 속에서 정적과 공허는 그녀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괴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밑에 각도 달려 있지만 한 번 더 메모하고 갑시다, 그냥. 공허감의 또는 외로움의 공간이 되는 거. 그렇죠? 되셨나요? 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이 학원이라고 하는 공간 있잖아, 지금 7층 건물. 요 7층 건물. 그렇죠? 요게 평상시에는 거처로 삼던 곳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명절 때가 되니까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죠? 왜? 외로움 때문에. 괜찮나? 실제로 너네는 별로 그런 적 없겠지만 뭐 휴가 때나 방학 때나 뭐 연휴 때나 이럴 때 가끔 학교 또는 학원 같은데 텅 비어 있는데 오게 되면은 좀 되게 좀 낯설긴 해요, 갑자기. 불 다 꺼져 있고 여러분. 무슨 일 있어가지고 뭐 가지러 온 적 있거든? 저번 작년 휴가 때? 뭔가 좀 그렇더라고. 별로 좋진 않아요. 휴가 때 여기 와 있다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여튼 내 볼일 때문에 잠깐 들렀다 거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내려갈게요. 자, 원장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여기 원장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 학원의 원장이 어, 아버지처럼 지냈거든. 학원 원장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 보살펴 준 거야. 그 학원에서 숙식 다 제공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으니까. 거처로 삼을 수 있게 해줬으니까. 여튼, 자, 그의 독특한 목청으로 뭔가라고 부른 소리를 듣고 싶었다. 됐죠? 잡무에 쫓겨 잊고 지내던 원장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무 할 일 없이 혼자 있게 되자 참을 수 없이 간절해졌다. 지금 뭐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도 나오죠. 자, 지금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그 이름을 악착같이 움켜쥐고 있다가 이름으로 자기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눈부신 자존심이었던가를 이제 알 것 같았다. 이게 뭐 무슨 소린가 싶을 수는 있는데, 뭐가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그리웠다라는 거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도 외로움, 쓸쓸함, 공허감, 이런 거를 심화하기 위한 표현이다라고만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휴 이틀째 되는 날, 모기는 원장 아버지를 찾아보기 위해 학원을 벗어났답니다. 그때 이제 수희 영감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싸돌아다녀봤자 지갑만 얇아지지 이득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적당히 하고 들어와 뭐 이런 데죠.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기가 이렇게 생각하죠. 니 따위 고아가 외출해봤자 돈 쓸 때밖에 갈 데가 더 있겠냐라는 비아냥으로밖에 안 들렸다. 됐죠? 뭐 서러움이기도 하지만 음, 자격지심이기도 한 거야, 일종의. 일종의 자격지심도 있는 거지. 내가 고하다. 나는 혼자다. 그렇죠? 본인도 계속 거기에 대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수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의도는 아니야. 비아냥의 의도는 아니야. 근데 오목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린 거지. 괜찮습니까? 음. 내려갈게요. 앞에서 보면 위용당당한 7층 건물이지만 뒤에 뒷문 밖은 생전 볕이 안 드는 음험하고 더러운 뒷골목이었다. 요거 좀 체크해 보시면 돼요. 요 지금 더러운 뒷골목. 이게 오모기의 삶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어둡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그죠? 뭐 굳이 오목의 삶이라고까지 넓히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오목이가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상황, 이런 거를 반영한 배경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괜찮죠? 자, 뒷골목의 구옥들은 거의 다 싸구려 음식점이어서 뭐 이렇게 뭐 피어나고 있었답니다. 음식 찌꺼기가 막 있었고. 자, 모기는 뒷골목의 볕을 차단하고 떡 버티고선 7층의 괴물스런 등어리를 보면서 이건 집이 아니다. 라고 진저리를 쳤다. 그죠? 실제로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지만 집이 아니다라고 자꾸 부정하는 거죠.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왜?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요. 색색까지 때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통 때와 다르게 걸음 그 자체를 즐기듯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대잖아. 하지만 나는 아니잖아. 그렇죠? 음, 오목과 대조적인 모습의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목이가 느끼는 외로움은 더 심화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집에서 식구들끼리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설을 샌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식구들 저희들끼리만 외로워요. 외로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런 정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깨우쳤죠. 자, 모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식구라는 이름으로 저희끼리만 끼리끼리 뭉쳐서 자기를 따돌리고 비웃고 약 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외롭고 서러웠다. 정서 직접적으로 한 번 더 나오네요. 외롭고 서러웠다. 자, 자기만이 식구라는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 그렇죠? 그녀의 작은 가슴을 한없이 썰렁하게 했다. 내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고아인 처지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이죠. 그렇죠? 첫 번째 장면에서 이제 오목이의 내면은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되셨죠? 이제 다음 장면 넘어가시면 수철이 내면이 중심이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가볼게요. 자, 수철이. 수철이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게 되자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누이 동생을 찾는 일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요 누이 동생이가 오목이, 수인이, 됐죠? 자, 그는 돈을 여기 바로 좀 칠게요. 그는 돈을 아끼지 않고 신문 광고도 자주 냈고요. 전국의 고아원을 사람을 시켜서 수소문을 했고요. 친척이나 친구들을 통해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찾아가서 바로 점을 쳤고, 됐죠? 아직 바로 닫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의 드물게 착한 마음은 일 가문 중에 정평이 나 있다고 칭송이 자자했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주변에서 바라보는 수철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다시 괄호 한 번만. 그 무렵에 그는 이미 오목이라는 성명으로 부모 형제를 찾는 광고가 난 것을 보았었어. 그는 광고를 보자마자 그 진상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감추기에 급급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실제 모습인 거야. 음, 그렇죠. 오목을 찾기를 피하잖아. 수철. 그래, 이게 지금 뭐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랑 그렇죠? 사람들이 보는 수철의 모습이랑 실제의 모습이 다르잖아. 이런 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위선, 허위. 그렇죠? 괜찮습니까? 자, 발행 부수만 몇십만의 신문 광고 중 한 장을 감춘 것으로 온 세상을 눈가림할 수는 없겠지만, 자, 주변에서 수인이나 오모기를 기억하는 친척이 과연 있을 것인가는 긴가민가했다. 그리고 외가에는 다 먼 친척이었고 세상은 갈수록 제 살기에만 바빠지고 있었다. 뭐, 각박한 세태에도 나타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에 관심 없죠. 자, 그러니까 그가 신문 광고를 감춘 것은 순전히 수지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됐죠? 수지 때문이었다. 수지와 수인이의 각별한 우애를 잘 아는 그로서는 수지까지 오목이라는 별명을 잊었다고 생각할 순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신문 광고, 신문 기사의 그 광고를 수지가 보면은 수인이 찾으러 나설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감춘 거죠. 그죠? 신문을 감춘, 그죠? 신문 광고를 감춘 이유가 된 거예요. 됐죠? 자, 사진과 함께 실린 그 신문 광고를 보자 단박에 오목이야말로 수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이제 나오죠. 오목이, 수인이, 그쵸? 같은 사람. 오목이가 그 이런 거 있잖아. 집에서 원래 그 호적에 들어가는 이름 말고 그냥 부르는 애칭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오목이었거든. 어, 내려갈게요. 자, 터무니없이 앳된 사진은 그가 기억하고 있는 난리통에 먹을 것에 걸신이나 식구들의 집청구를 함모해왔던 요즘에 집청구가 뭘까 싶은데 그냥 뭐 구박, 꾸지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렸을 때 오목이가 이렇게 또 어디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을 때 하도 먹을 거에 막 집착을 하고 애기니까 먹을 거 막 이랬다고 근데 그래서 솔지가 또 이렇게 일부러 손 놔버린 것도 있거든. 싫잖아. 내 먹을 것도 막 뺏어 먹고 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얼굴이 그대로였대요. 자, 따로 알아보거나 긴가민가 할 여지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확실해요. 알아봤어요. 자, 그때 누이 동생의 얼굴은 마치 인화한 것처럼 그의 기억 속에 찍혀 있었다. 누이 동생을 잃어버린 때가 중학교 때였으니 충분히 기억할 만도 했고 또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 얼굴이 좀처럼 기억에서 지워지지도 않았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게 뭐냐면 수철이가 안 찾았잖아. 그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긴가민가해서 아닐 수도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해. 오목이는 맞아. 근데 찾으면 이것저것 나한테 부담이 생기는 거야. 뒷부분에 나올 거지만 아내랑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수지를 데리고 사는 것도 지금 아내한테 미안한데 수인이까지 데려오면은 아내를 볼 면목이 없고 또 뭐 돈 들어가는 것도 뭐 그럴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담 때문에 에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됐다. 그냥 모른 척 저렇게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속으로. 그렇죠? 열쨌든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볼게요. 자, 그렇다고 처음부터 수인이를 영영 모른 척할 마음까지 먹은 건 아니었대요. 자, 무슨 얘기냐? 그저 마음의 충격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한 정도였다. 자, 그러나 그가 정말로 필요한 시간은 자기 말고도 오목이가 수인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동안이었다. 됐죠? 음. 만일 그런 일가 친척이 있어서 그에게 제보를 해준다면 금시초문인 척 누이를 찾아 나서도 늦진 않을 것이다. 이거 봐. 됐죠? 이 속마음은 정말 위선적이에요. 체면, 그러니까 주위의 시선, 평판, 신경 쓰는 거지. 위선적 태도. 왜? 주변 사람들은 지금 수철이 자기를 동생을 진짜 막 잊지 못해서, 그죠? 동생을 찾기 위해서 모든 애를 다 쓰는 그런 착한 오빠로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감추고 있었지. 근데 주변에서 만약에 야 이거 네 동생 아닐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나는 이제 처음 알았다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가볼게요. 다행스럽게도 제보를 해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한 때라서 음, 자, 수철이의 갸륵한 마음을 위해 그런 기사나 광고라면 빠뜨리지 않고 훑어보았노라 라는 사람까지도 누이 동생은 이제 죽은 셈치라는 위로의 말을 해줄 정도였다. 오목이를 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철이밖에 없네요, 지금. 그러나 오목이가 수인임을 알 사람은 천지간에 수철이 하나밖에 없는지도 몰랐다. 자, 오직 자기만이 오목이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데 자신이 생길수록 이거 봐. 망설이게 됐대잖아. 됐죠? 망설이게 됐대잖아. 나밖에 모르면 찾아 나서야지. 왜 망설이게 되었을까?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거라서.
그 뒤에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만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섬뜩할 정도였대. 아니, 오빠가 돼서 감히 이런 생각을? 뭐 이런 거잖아. 그죠? 동생 버려? 뭐 이런 거잖아, 지금.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참으로 망측한 심보였고, 그런 자신에게 정이 떨어져서라도 어떤 변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보세요. 변명을 마련하려고 하죠, 근데. 봐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이 뒤로 이제 이어질 내용이 스스로에게 되는 핑계와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에요. 나는 왜 오목이를 찾지 않는가? 됐죠? 나는 왜 오목이를 찾지 않는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게요. 자, 얻어낸 변명은 누이 동생이 몸담고 있는 것이 하필 고아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그는 새삼스럽게 고아원에 진저리를 쳤대요. 그렇죠? 그렇다면 고아원이 아닌 어디에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억지에 실소했지만 그 억지를 철회하지는 못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앞뒤가 안 맞아요. 부모랑 가족이랑 헤어져가지고 어린애 혼자서 남았었는데 갈 수 있는 곳이 고아원 말고 어디가 있겠어. 근데 수철이는 그거를 이유로 삼은 거야. 고아원에 있는 애를 내가 어떻게 데려와? 라고. 이거야, 지금. 됐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정리되는 다음 문장까지 이어져 갈 거야. 내려가서 다음 문장까지 가면은 철회하지는 못했다. 까지를 보시면, 됐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자조는 하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이거 억지잖아. 그죠? 모순된 생각 또는 억지. 괜찮죠? 음. 이 생각을 자조하고는 있어. 그렇죠? 하지만 개선의 의지는 없죠. 그렇죠? 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그런 노력이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되죠?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때 수철이는 이미 결혼을 해서, 이게 이제 실제 이유예요. 이제, 실제 이유. 이미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을 두고 있었고요. 하나 남은 누이 동생 수지를 부럽지 않게 호강시켜가며 곱게 기르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거야. 이들은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는 좋은 집안에서 고생 모르고 자라서 그에게 시집을 와서 그의 자식을 낳아준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자, 너무 사랑해서 누이 동생이 하나 달린 거. 여기서 말하는 누이 동생. 하나 달린 누이 동생은 수지 얘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어. 수지를 데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속으로 미안한데. 됐죠? 하나를 더 끌어들이다니. 그것도 고아원으로부터. 그죠? 오목이를 데려오는 것까지는 차마 못할 짓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목이를 찾지 않는 이유로 아내에 대한 미안함을 드는 거야. 되셨죠? 괜찮습니까?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나중에 이제 수지도 오목이를 만나죠. 그래서 오목이가 수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수지도 혹시라도 뒷부분에 뭐 짤막하게 뭐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할까 봐서 그냥 마지막 부분까지 정리만 살짝 언급만 하고 마무리를 하면 자기가 오목이 버려두고 갔던 것도 기억해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 됐죠? 수지는 오목이에게 죄책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다가 이제 오목이가 결혼을 해서 살고 있던 사람이 오목이를 막 패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수지가 그 남편을 중동으로 일하러 보내게 하고 뭐 이런 도움을 줘요. 근데 그러다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 이제 결국 오목이는 죽죠. 오목이는 죽고 그 죽기 직전에 수지가 이제 수인이에게 막 이제 고백을 하죠. 내가 어렸을 때 막 그랬다. 내가 네 언니야. 막 얘기를 하는데 이미 죽었어요. 이미 숨을 거둔 상태.
그래서 끝내 뭐 용서를 받았다, 받지 못했다, 요거까진 나오지 않지만 결국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수철이가 됐건 수지가 됐건 어쨌든 약간 위선적이고 그렇죠? 진실을 밝히지 않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정도 내용으로만 정리해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어가지고 약간 9시 드라마 같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정리 여기까지.